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한 스몰캡 기업들 만나보시는 순서입니다. 스몰캡 리포트, 오늘은 경제부의 김원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오늘 소개할 곳은 반도체 장비 전문 회사 테크잉입니다. 테크잉은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곳인데요. 2002년도 설립됐고 지난해 기준으로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회사입니다. 점유율은 53%, 세계 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율입니다. 네,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좀 어려운 용어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반도체 공정을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볼 때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쓰이는데요. 패키징을 마친 반도체 칩을 검사 장비로 옮겨서 칩 자체가 불량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장비를 말합니다. 반도체는 샘플 조사가 아닌 전수 조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테스트 핸들러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스마트 기기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메모리 칩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검사할 칩의 개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핸들러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했는데요. 또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1위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테크잉의 경쟁력은 기술력에 있습니다. 테스트 한 번에 반도체 칩을 동시 처리하는 단위를 패러렐이라고 하는데요. 테크잉은 2011년도 768 패러렐급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경쟁사 핸들러가 510이나 640 패러렐급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경쟁하기 유리한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테크잉의 제품이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반도체 칩 개수가 768개라면 경쟁사 제품은 반도체 칩을 한 번에 510이나 640개 검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제조 공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테크잉 제품의 강점입니다. 테크잉은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누적 거래처 50여 개를 확보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국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등인데요.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주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해 해외에도 다양한 거래처를 두고 있는 것이 테크잉이 지닌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네, 최근에는 비메모리 분야로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나뉘는데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 규모가 2천억 원 수준이라면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은 6천억 원 이상이라는 게 업계 추산입니다. 그만큼 시장성이 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게 테크잉의 계획입니다. 실제 테크잉은 2010년도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에 시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개사의 평가가 들어갔고 올해 상반기 예비 고객사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시험 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이쪽에서의 성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에는 최근 매출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어땠나요? 테크잉은 지난해 총 매출 911억 원, 영업이익 1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3.1%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하락했는데요. 이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체의 투자 자체가 줄어들면서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지난해 8월 해외의 주요 낸드 플래시 업체가 감산 결정을 내리면서 테크잉의 해외 거래처 역시 투자 자체를 줄이거나 보류시켰고 이것이 결국 테크잉의 매출 자체를 떨어뜨렸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반도체 칩은 전수조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테스트 핸들러 역시 반도체 출하량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경기 영향을 직접 받는 업종이라는 것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의 경우 맞춤 제작 형태로 장비를 개발하고 중간 점검 과정을 까다롭게 거치기 때문에 제작과 평가 기간에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테크잉의 비메모리 분야 장비는 지난해 말부터 테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나타나는 건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매출까지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까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테크잉의 경우 메모리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를 비메모리 시장 진출로 보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공격적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망은 밝은 편인데요. 비메모리 분야의 장비는 기술적 난이도가 메모리 분야보다 낮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테크잉 제품이 비메모리 분야 시장을 뚫는 것은 쉬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실제 테크잉이 올해 3, 4분기 이 분야 예상 매출로 잡아놓은 액수가 100억 원대입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 낸드 플래시 2, 3위 업체인 도시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하반기를 겨냥해 증산을 계획하고 있어서 물량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디램 등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테크잉 제품에 대한 국내외 투자도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규모는 지난해를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테크잉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근 3년간 가장 좋은 1분기 실적을 기록 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911억 원에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비메모리 분야 매출액 100억 원 그리고 올 초부터 진행 중인 신규 투자 부분이 더해지면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1,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이 예상치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테스트 핸들러 장비의 특성으로 투자 시기와 성과 도출 사이에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뿐이고요.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이 하반기부터 더해지면 테크잉은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를 두루 아우른 실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테크잉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스몰캡 리포트는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나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11시 5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975선에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정도의 상승 553선입니다.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